제목? 이제는 가면을 벗고 싶어요. 우리 이모가 그러던데 30에 피는 장미라더라. 그래서 나는 30이라는 내 나이만 기다려왔고 드디어 내 나이 30이 되었다. 꽃은 피는 때가 다르다라고 내 손으로 일기장에 적어놓고서는 보편일률적인 바람으로 30만 바라보고 있었다니 내가 무지하였다. 그토록 바라던 30이 되었으니 자연스레 꽃 피우리라 당연하게 착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4년 전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야기다.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를 열심히 적는다는 얘기가 병동 식구들 사이에서 돌았나 보다. 현애님이 내 노트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러던 찰나 뾰족이 깎은 연필과 노트를 옆에 끼고 병실로 향하던 나를 발견한 현애님이 손짓으로 나를 부르더니 내 노트를 좀 읽어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민망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 노트를 내밀었다. 묵묵히 앉아 내 노트를 정독한 후 현애님은 책 내자라는 농 섞인 칭찬으로 내 밝을 미래를 응원해 주셨다. 현애님이 학생 간호사였던 유나에게 내 노트를 읽어보길 권하면서 유나 역시 내 노트를 읽을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노트를 다 읽은 유나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 속엔 많은 감정과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켜 있어 보였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 듯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유나가 나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환자들이 노트에 글 쓰고 있으면 막 보여달라고 졸라서 읽어보고 그러는데 보혜님 노트는 보여달라고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왔을 때 제가 혈압제로 들어간 거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보혜님 걸음걸이가 너무 당당하고 밝게 얘기하는 모습에 보혜님이 왜 우울증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우울증 환자는 되게 무기력해서 말도 행동도 표정도 없거든요. 저희들과 여기 있는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저희들한테는 힘든 거, 슬픈 거 다 얘기해도 되는데 보혜님 보면 늘 밝은 게 그 속엔 감정을 절제하고 누르는 것처럼 보여요. 노트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마 보여달란 소리를 못했었는데 역시나 그렇네요. 이 노트 누구 보여주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혼자만의 노트인데 이 노트에서마저 보혜님 감정은 절제되고 억제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감정이 이 노트에서도 배어나오는 걸 보면 그냥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시간을 써요. 울고 화내고 나 힘들다 징징거리면서. 보혜님 그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보혜님이 모든 걸 다 비우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유나 나이 23. 어린 나이에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다부짐에 나는 머릿속에 꾹꾹 눌러둔 생각들이 흐트러져 어지럽게 날아올랐다. 사실 피난처가 필요해서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쉴 곳을 찾아 내 발로 걸어 들어왔다. 아니, 내 발로 걸어 들어왔다기보다 잡혀 들어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 짧게나마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안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했다. 꾹꾹 눌러 담으려 욕심낸 쓰레기 봉투는 결국 터지기 마련인데 나는 터지기 직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유나 말이 다 맞기 때문이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내 안의 김보애는 따로 있는데 남이 보는 또 다른 김보애도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또 가면을 손에 들고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약이 좋아서 조울의 기분도 조절해주고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다. 아직도 타인에 대한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언제쯤이면 가면을 벗고 조금 더 나답게 뻔뻔해질 수 있을까? 비 내리는 오늘 잠 못 드는 이 밤 30에 피는 장미가 아니라 23. 비록 만개하진 않았어도 가시 있는 장미라는 걸 톡톡히 보여준 그날의 유나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마음껏 빌어야 될 것 같다. 김보혜 작가님은 조울증의 일환인 E형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지만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고 증상은 더욱 악화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 8월 16일에 전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실습을 나왔던 간호대학의 학생 간호사 유나 씨를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김보혜 작가님은 한때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신 뒤 간호사가 되는 것을 꿈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나 씨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불러 모으거나 체온 측정과 맥박, 혈압 측정 등을 할 때 보혜 작가님께서 유나 씨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두 분은 친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서로 개인적인 연락처를 공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퇴원하기 직전에 유나 씨에게 작가님의 연락처를 적어서 전달했고 이후에 유나 씨가 작가님께 연락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 이제는 가면을 벗고 싶어요는 이제는 어엿한 정식 간호사가 된 유나 씨를 위해 쓰신 글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최근 들어서 유나 씨가 업무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에 치이고 환자에 치이고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다는 유나 씨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셨고 그 글이 오늘 소개해드린 글 이제는 가면을 벗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4년 전 김보혜 작가님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작가님을 응원하고 위로해줬던 유나 씨를 4년이 지난 지금 작가님께서도 있는 힘껏 응원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우정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빛나시길 바라면서 글 읽는 밤, 그 31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글 이제는 가면을 벗고 싶어요를 통해 김보혜 작가님이 구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글 읽는 밤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구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나는 제 글을 읽고 울어서 눈이 마카롱이 되었다는데 저는 맛있는 마카롱을 먹은 것처럼 설레기만 했어요. 이렇게 부족한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쁜 유나친과 항상 애쓰는 코봉 작가님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봉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